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짠. 귀엽죠? 이제 남고에 있으면 또 이런 귀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여운 사람들이 귀여운 거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제 본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협찬. 의도치 않은 협찬.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배고서 그렇게 소셜에 주무시고 그러세요. 돌고 돌아서 저한테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귀여운 거를 쓰게 됐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문과 친구 거라 지구과학 듣지도 않는 친구인데 지구과학 영상의 썸네일로 등장하게 됐네요. 귀여워.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친구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이름은 지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이 친구 이름은 그 베스트 댓글에 남겨있는 그 친구 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왔죠? 바로 이제 지지를 끝내고 대기 파트로, 대기와 해양으로 넘어왔습니다. 우와, 우리가 벌써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했다니. 야, 가자. 가야지. 앞에 지질 같은 경우는 복습 잘 하고 따라오셔야 되고, 대기 같은 경우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오, 진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넘기면 와, 이게 지금 쭉 해가지고 다 풀었죠. 그냥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한 번에 내려가고 싶은데. 오, 됐다. 됐나? 한 번에 좀 내려가자, 친구야. 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가서 우리 그래도 여기도 더 가야 되네요. 한 100, 제가 보니까 PDF 쪽으로 보니까 한 거의 130쪽? 뭐 이렇게 되던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대기와 해양으로 넘어왔고요. 대기와 해양으로. 진짜 다들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고생하고 계셔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대기와 해양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전체로 또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지구가 원 다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 설명한 거는 뭐 여기서 개념 설명 또 할 수는 없고요. 가시 영상, 적외 영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사실 오늘의 메인은 원래대로라면 온대저기압을 먼저 해야 되지만은 뭐 각종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열대저기압을 먼저 진도를 나갔죠. 수능 특강 기술 순서라든지 참고서 기술 순서 같은 경우 당연히 온대저기압이 먼저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열대저기압 먼저 했는데 개인적으로 열대저기압 먼저 가르쳐드리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열대저기압을 개념 설명할 때도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와, 우리 엄청나게 알차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 그래서 수특 지원, 2024 수특 지원 5강 2점 있는데 다 푸는 게 아니고 기압의 이해, 우리가 배운 거, 기단의 변질, 그리고 위성 영상 해석과 열대저기압 파트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특 5강도 2점, 3점 미리 안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이스토리도 J스텝, 즉 요 개념들, 우리가 배운 요 개념들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온대저기압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온대저기압 파트인 I 파트와 자이스토리 I 파트와 남은 수특의 5강을 풀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기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기단의 변질, 위성 영상 해석, 그리고 열대저기압을 먼저 문제를 풀어드리겠다. 언제나 그렇듯 답을 먼저 체크를 하고,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쉬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영상을 찍으러 강제로 올라왔습니다. 강제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1번. 쉬면 아무것도 안 남지만 영상을 찍으면 영상이 남죠. 그런 마인드로 한번.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 배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일기도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큰 숫자 찾아주면 된다. 여기 제일 큰 숫자 있죠. 이게 뭔 얘기? 고기압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고, 여기 위치에 있는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한 계절은 겨울철이고요. 겨울철이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거 연습 한번 해보면은, 터치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야, 움직여. 네. 보시면은 등압선의 고기압에서 기본적으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불 텐데,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부는 게 아니고 등압선에 수직하게 이렇게, 등압선이 수직하게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우리가 북반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줘야 요 풍향이 체크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측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등압선에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면 요게 풍향, 그래서 즉 북서 계절풍이 불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 사실 요거 두 가지로만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등압선 간격이 굉장히 좁은 편이다. 선생님, 이게 좁은지 넓은지 어떻게 알아요? 쫙 보시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확실히 듬성듬성하죠. 얘 같은 경우는 좁다. 그래서 풍속이 빠르다.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사실 일기도 분석하면은 이게 어느 계절인지 파악하는 거는, 특히 여름인지 겨울인지 파악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봄, 가을은요, 여름 아니고 겨울 아니면 봄, 가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 지역은 시베리아 고기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강기를 발달하고요. B 지역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느냐, 주로 어떻게 한다고?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가는 등압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기압의 변화를 그려주시고, 여기 북반구 오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요게 불고 있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남반구였다면은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 오지훈 선생님 강의를 잘 참고했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를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자, 그래서 B 지역에서는 주로 남서풍 바람이 지금 불고 있죠. 남서풍. 불어오는 쪽으로 얘기를 항상 해주셔야 돼. 서풍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동풍은 죽어도 안 분다. 겨울철에, 그쵸. 심플하죠. 3번 가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어느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여러분의 우린 뇌 구조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으로 나누는데, 정체성의 온난, 한랭, 온난 한랭은 사실 이렇게 그 일기도가 어느 계절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상 높이에 따른 기압 배치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기왕 공부하시는 김에 왜 생기는지까지도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지. 여기서 그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념주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외워주셔야 돼요. 시베리아 계단 파편이라든가 양쯔강 기단이 이동성 고기압인데, 얘네들이 보통은 봄철이나 가을철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통과하기 전과 후를 순서 없이, 한마디로 이걸지 순서를 맞춰달라는 건데, 이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죠. 그러니까 저기압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는 연녀석이 동쪽에 있는 연녀석보다 더 먼저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볼게요. 일기도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아줘야 돼. 가장 큰 숫자 여기 있죠. 여기에 고기압이 발달했어. 얘는 지금 시베리아 고기압인가요? 아니죠. 북태평양 고기압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겨울인가요? 겨울철 일기도? 아니죠. 여름인가요? 여름철 일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봄, 가을 일기도다 라고 대답해주면 된다 했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봄인지 가을인지 그럼 구별을 해야 됩니까? 얘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속어법으로 풀어낼 수 있다.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 아니면 봄, 가을 일기도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봄, 가을 일기도. 만약에 봄인지 가을인지를 구별을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인 자료를 줄 겁니다. 네, 추가적인 자료를 줄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있는 자료를 통해서는 절대로 봄인지 가을인지 구별이 안 돼요. 오지훈 선생님 말입니다. 네, 그렇대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제일 큰 고기압 중심이 여기 있는데, 여기 위치에 있는 사실 고기압은 뭐예요? 양쯔강 기단이잖아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요걸 알고 있었더라면 사실은 맞물리면서, 그럼 양쯔강 기단이 발달한 봄, 가을철 일기도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양쯔강 기단의 영역이 여기까지도 이렇게 넘어왔구나 라는,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가는 앞선 시기 일기도 맞죠? 이동성 고기압이 접근할 때 우리나라 기압은 높아졌냐? 자, 이거 일단은 맞죠? 왜냐하면 고기압 영향권이 넘어오니까.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 이거는 편서풍 영향을 받았다 해서 5번 풀면은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조금 더 엄밀하게 가셔야지. 선생님, 니은 선지 이렇게 풀어도 됐나요? 되긴 됩니다만 엄밀하게. 고기압이요, 선생님. 편서풍 타고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기압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는데 엄밀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처음에 이랬어. 처음에 우리나라의 기압은, 우리나라는 이런 질문도 나와. 선생님, 우리나라는 남한만 봐야 되나요? 북한까지 봐야 되나요? 대충만 보면 돼요. 대충 이 근처. 자, 보세요. 등압선이라는 말은 이 선 위가 다 같은 기압이라는 거예요. 같은 등자의 기압. 1012선이죠. 1016선이죠. 1012선이죠. 요 선은 1008이래요. 우리나라는, 이건 요 선은 뭐겠어요? 1004선이죠. 왜냐면 저기압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영역은 1004와 1008 사이의 영역이죠. 여기 볼게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1012선이 여기 있어요. 1016선이 여기 있죠. 고 써있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1016보다 크다는 거야. 여기는 1012와 1016의 사이겠죠. 1012와 1016의 사이. 실제로 양쯔강 고기압이 영향권으로 넘어와서, 양쯔강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이니까 영향권으로 넘어와서 기압이 증가했겠거니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나라의 기압 값을 읽어봐도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도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아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5번.
기상위성 영상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보는 파장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시와 적에만 볼 수 있다. 가시와 적에만 본다라는 거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요걸 한번 문제로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어느 해에 2월 19일에 15시와 2월 21일 4시에 같은 파장 영역으로 관측했대. 둘 다 봤더니만 어쨌든 간에 구름이 쫙쫙 체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촬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대가 15시, 즉 오후 3시, 그리고 4시, 이거는 새벽 4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후 4시라 하고 싶었으면은 16시라 했겠죠. 뭐야. 새벽 4시에도 관측 가능하려면 무슨 파장? 적의 파장이어야 돼. 적외선 영상, 적의 영상이어야 돼요. 왜요? 라는 질문은 수업 시간에 하셨어야지. 그죠? 적의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적의 영상은 뭘 보고 싶을 때 구름의 최상부 높이, 높이긴 높이인데 최상부 높이, 꼭대기 고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지금 A 영역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15시고 이게 4시죠. 어쨌든 간에 여기가 더 밝잖아요. 지금 A 영역이. 이거 보니까 여기의 높이는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될 겁니다. 높이를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꼭대기 고도를 비교해보면은 가나 중에 나가 크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적외선 에너지의 세기를 물어본다면 어디가 더 크다? 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줬는데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죠. 가시면서 황해. 야, 진짜 황해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면 황해는 서해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아셔야 돼. 황해는 서해예요. 동해는 당연히 여기고 남해는 여기입니다. 남해. 제가 혹시 몰라서 하는데 서울, 부산, 제주 정도는 아셔야 돼. 서울, 부산, 제주, 제주 여기 있죠? 제주. 요 정도 이건 안 알려줘요. 이거는 배경 지식을 아셔야 돼. 황해,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서울, 부산, 제주 위치 정도 아셔야 됩니다. 황해 상공 구름의 양은 보시면 되지. 가가 맞냐? 아니, 나가 맞냐? 나 지금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 가는 약간 뿌옇게 좀 있죠. 그러니까 나가 많다. 맞고요. A 해상에 위치한 구름의 꼭대기 고도. 왜냐면은 지금 적외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기억선지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꼭대기 고도를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뭘 보는 거예요? 두께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A 해상에 위치한 구름의 꼭대기 고도는 나가 높느냐? 나가 더 아까 높다라고 했었. 아니 뭐야? 어이? 이거 나가 많다가 아니에요. 이렇게죠. 적다죠, 적다. 그래서 나가 높다. 됐고요. 자, 10번. 그림은 열대저기압의 발생 지역과 연평경 발생 수를 나타낸 거다. 사실 앞에 우리가 자료로도 있었지만은 이거를 배경 지식이 아니라 그냥 처음 본 자료로 가져가면 열대저기압 발생 지역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열대저기압 발생 지역 여기 체크돼 있다. 이렇게 뭔가 점선으로 표시한 이런 것들이 생기나 봐. 연평경 발생 수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비율로 또 이렇게 환산이 돼 있죠.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북반구, 남반구 중에 어디가 더 많다? 북반구가 더 많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중에 어디가 더 많이 발생한다? 서태평양이 더 많이 발생한다. 서동 중에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태풍이 실제로 42%라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발생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열대저기압은 위도가 낮을수록 발생하기 유리하나요? 이거 동그라미 치신 분들 반성해야지. 아니죠. 그러면 5도부터 0도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기는 전향력이 없어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이 말이 맞으려면 0도에서 발생 확률이 막 최대치가 됐어야죠. 적도에서. 열대저기압은 서태평양에서 발생률이 높죠. 배경 지식으로도 풀 수 있고 실제 자료 해석을 해봤을 때도 서태평양은 42 더하기 10이니까 52%고 여기는 19%밖에 없잖아. 그죠? 소멸하는 곳은 발생한 것보다 대체 위도 높나요? 네. 얘는 어떻게 자료에서 해석해서 풀 수 있어요? 얘는 자료 해석을 못 풀어요. 왜냐? 여기는 지금 발생수, 즉 생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소멸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너 이거 알아? 라는 배경 지식을 물어보기 위한 선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개밖에 안 남았어요. 빠르게 봅시다. 3, 3, 3, 2, 3, 3, 3, 3, 2. 네, 우리나라의 한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한 어느 태풍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나타낸 거다. 자, 여러분 명확하게 좀 공부할 때 똑바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기압이라던가 풍속의 자료가 태풍에 대한 정보인지 진짜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지. 태풍에 대한 정보인지 내가 측정하고 있는 어떤 관측소에서의 정보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태풍이 움직이죠.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압과 풍속 자료가 이 태풍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현재의 기압과 중심 기압과 풍속 자료인지 아니면은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관측하고 있는 내 관측소는 고정돼 있죠. 내 위치가 고정된 데서 계속 관측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내가 쟀을 때의 기압과 풍속인지를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태풍의 상태 자체가 기압이 계속 변할 수도 있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태풍 자체의 중심 기압이 만약에 작아지고 있어. 그 말은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의 중심 기압 자체가 커지고 있어. 그 말은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근데 그냥 태풍의 중심 기압이 쌤쌤이라고 말도 안 되지만 고정돼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내가 있는 관측소에서 기압과 풍속을 재볼게요. 이때 태풍이 나한테 근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기압 중심이 가까워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겠지. 그러다 나로부터 멀어지면은 태풍이 점점 멀어지니까 열대 저기압이랑 저기압 중심이 멀어지니까 다시 기압은 높아진다고요. 내가 보고 있는 기압, 풍속 등의 자료들이 태풍 그 자체의 자료인지 그 태풍이 오고 감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그 관측소에서의 자료인지를 항상 기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 정보가 여기 나와 있고 관측소에서의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중심기압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중심기압이 좀 커지고 있다는 이 말은 지금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대 풍속도 감소하고 있죠. 관측 기록에서 보니까 점점 애가 이때 제일 가까웠죠. 제일 근접했다가 써놓으세요. 이렇게 항상 다시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가까워지고 있고 여기까지는 멀어지고 있는 거죠. 풍향 같은 경우에는 풍향은 항상 뭐라 그랬죠? 풍향은 결국에는 풍향 변화를 통해서 관측소 위치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북북서 한번 제발 그려요. 머리로 하지 말고. 북북서 1번 북북서 다시 2번 서풍 이렇게 돌았네. 그 다음 서남서 이렇게 5번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지금 애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도는 거죠. 즉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이 친구는 경로의 어느 쪽에 있었다? 경로가 이렇게 지나가서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반원에 있었겠죠. 한마디로 풍속이 조금 더 빨랐겠지. 이 정도까지 분석하면 끝. 이동안 태풍의 세력이 계속 약해졌. 그치. 중심기압이 커졌는데 약해졌고 위험 반원 그치. 위험 반원에 있었다. 뭐래 안전반원. 뭐야 시계 실수했네요. Sorry. 확실히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이쪽이죠. 왼쪽이죠. 왼쪽. 맞나? 이게 왠지 어머 뭐야 어디로 온 거야? 미안합니다. 뭐야 어디까지 온 거야? 내려가 북북서 동풍을 그리고 있었네. 완전 잘못 그렸네요. 미안합니다. 컨디션 진짜 이상하긴 한가 봅니다. 미안해요. 북북서 그랬다 서풍이니까 이렇게죠. 왠지 이상하더라. 서남서 다시 서남서 이거죠. 서남서 그래서 이렇게 돈 거죠. 미안합니다. 반시계로 돈 거죠. 그러니까 태풍의 발령이 이렇게 되고 그죠? 맞아? 뭐래. 미안합니다. 컨디션 진짜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안전반원이죠. 안전반원. Sorry. 안전반원이고요. 그리고 이거 3번 이 디귿 정도는 체크를 좀 합시다. 디귿은 좀 체크를 해두세요. 디귿은 꼭 체크를 해두시라. 이거에다가 뭐라 써놓으시면 좋냐면 3점에 10번의 디귿 선지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3일 때 가장 근접했을 때죠. 이때의 풍향은 서풍입니다. 그래서 서풍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열대저기압의 중심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사실은 일자로 불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반구기 때문에 오른손 들면은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렇게 반시계로 휘어서 어딘가로 들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태풍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위도 비교를 해보면은 태풍의 중심이 있는 것은 상당히 내가 서 있는 곳보다 고위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한 곳은 위도가 높다가 맞는 말이죠. 요거는 사실 3점 10번의 디귿에서도 똑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실수한 거 좀 죄송한 부분.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다. 자, 이렇게 새로운 그림, 사실은 새로운 그림은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인데
그 지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x축, y축 단위가 있는 거잖아요. 지도의 x축은 경도인 거고 지도의 y축은 위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봤을 때 그 항상 x축, y축 단위 기민하게 보셔야 될 숫자가 있는데 위도에서는 이 30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아래에서는 편서풍이 무역풍이 물고 있고 이 위로는 편서풍이 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위도가 0도입니다. 0도 같은 경우는 위쪽은 북반구고 아래쪽은 남반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북반구는 전압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남반구는 전압력이 왼쪽으로 작용하거든. 이걸로 뭔가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0도와 30도는 좀 항상 좀 기민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헷갈리면 이렇게 30도 체크하고 바람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뭔가 여기서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겠지. 전형점의 위도. 전형점은 태풍이 풍을 쏘는 계절을 흘리는데 그 중에 이렇게 딱 방향이 바뀌는 그 지점.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뭐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 20도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죠. 땡. 맞다. 땡. 태풍 위치의 경도 이거 동그라미 치신 분들 진짜 반성하셔야 돼. 왜? 태풍 위치의 경도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동안 작아지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은 숫자가 140부터 123까지 가면서 작아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 130 초반까지 커지잖아요. 계속 작아진 게 아니라 수정을 하면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커진다. 발생촉 이동 북동력, 그쵸? 북동력풍의 영향을 받죠. 그랬다가 전향점, 대충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요 부분을 지나고 나서는 편서풍대로 들어가면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거고 실제로 이동 속도도 여러분이 찍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여기 조금 천천히 가다가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 빠르게 간다. 이게 좀 느리고 이죠. 빠르다. 13번 그림은 북반구의 어느 태풍이 정북쪽 방향으로 이걸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 자, 북반구에 어떤 태풍이 정북으로 간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사방에 이렇게 그려놓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배경 지식으로 충분히 지상의 풍속과 기압 알 수 있잖아요. 기압, 풍속, 기압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동 방향의 수직 단면을 자른다 했잖아요. 이동 방향의 수직 단면을 자른다는 이동 방향은 이건데 얘를 수직하게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단면에서의 어떤 변화값을 보겠다는 건데 여기서 풍속과 기압 우리 알고 있지. 기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중심이 제일 낮다. 그럼 중심에 그 하강기류가 생겨가지고 태풍에 눈이 있잖아요. 구름 소멸하고. 그럼 중심은 하강기류가 있으니까 고기압인가요? 아니라 중심은 언제나 제일 최저기압. 그래야지 열대 저기압이라는 값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반원, 왼쪽은 이런 식으로 풍향이 바뀌는 안전반원인데 위험반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요렇게 무슨 색 이거 좋을까? 잘 보이나? 노란색이 좀 잘 보이던데.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풍속이 점점 증가하다가 너무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풍속이 감소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 여기가 더 속도가 빠르다. 여기가 위험반원, 안전반원.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북반구이기 때문에. 남반구였으면 오히려 왼쪽을 더 크게 그려줬어야겠죠? 아니 뭐야? 근데 이 그림에서는 지금 오히려 왼쪽이 더 높죠? 그 말은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북반구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잖아. 한마디로 동쪽 영역이 항상 위험반원이라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속도가 높은 저 여기가 동쪽이라는 거고 여기가 서쪽이라는 거지. 이러면 끝났죠. 이렇게 가운데에서 작은 게 기압 그래프고 이렇게 갔다가 중심에서 거의 속도가 바람이 안 부는 거. 이게 지금 풍속 그래프죠. 그렇죠? 풍속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뭐다? 기압이 낮을수록 풍속이 빠르니까 이것 동그라미 친 분들도 반성해야 돼. 느낌으로 풀지 마시고 항상 자료로 해석을 하면서 푸시라니까. 기압이 낮아. 어디? 여기 기압 그래프 제일 낮잖아요. 풍속이 어때요? 최저잖아.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거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자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야. 기압이 낮아지네. 풍속이 높아지네. 여기까지 본 거지.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된다. 하수다 하수 이러면. A는 동쪽, B는 서쪽. 맞고요. 위성사진. 오케이. 그림 가나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을 촬영한 위성사진이 있는데 서로 다른 지역 어딘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죠.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이렇게 지금 불어 들어가죠.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네. 뭐야? 저기압인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려면 무슨 손 들어야 돼? 왼손을 들고 감싸줘야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이제 얘는 왼손을 들었기 때문에 남반구구나. 얘는 지금 뭐야? 반시계로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죠. 얘는 북반구구나. 됐죠? 그래서 가에서는 지표 부근의 분기가 중심부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가냐? 자, 일단은 둘 다 틀렸어. 시계 방향으로 고칠 거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해야죠. 혹은 이렇게 바꾸시던가.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요 구조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의 지표에서 수렴해서 들어갔으면 위로 올라가죠. 공기가 불어 들어와서 올라갔으면 상층에서는 퍼져줘야 그 구조가 유지된다. 고기압이 내려와요. 불어 나가. 그 말은 위 수직으로는 위부터 상층부터 지표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려면 위에서는 수렴이 오히려 있어야지. 그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표와 심플하게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이 말은 지금 사실은 시계 방향으로 지표에서 불어 들어간다는 말은 상층에서는 반시계로 발산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거면은 지표 부분의 공기를 상층의 공기가 이렇게 바꾸면 말이 되긴 하죠. 가에서는 상층의 공기가 중심부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반시계로 발산한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바꿀 거면 여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 두 개를 뒤쪽 문장을 다 바꾸든지 했었어야 된다. 틀린 문장이고요. 나는 북반구에 바꾸죠. 가나 발생시 여기 사이 저랑 반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시계, 이쪽은 반시계인 겁니다. 전향력 방향이 반대라서. 17번! 그림 가는 어느 해 6월에 무슨 계절이죠? 여름이죠. 아 진짜 제가 다 알려드리는데 우리가 여름이 언제일까? 일단 봄, 여름, 가을, 가을은 알죠? 여름은요 6월부터 8월입니다. 보세요. 반말해 죄송합니다. 4개의 계절이 있으니까 나누기 4하면 3개월씩이죠. 6월에서 8월이 제일 덥잖아. 그쵸? 6월에서 8월이 여름이라고 아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3개씩, 3개씩 잘라주면 돼. 9부터 11월이 가을이고 12부터 2월. 생각해보면 12월부터 2월이 제일 춥지 않아요? 12월에서 이 11월은 약간 겨울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다. 춥긴 추운데 3월은 여러분 새학기 시작하는데 따뜻하잖아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 소풍도 가고 봄소풍도 가고 그죠? 그지? 2월은 아직 조금 이른 느낌 아니에요? 좀 춥지 않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봄은 3월부터 5월. 어머 제 생일은 4월 16일인데 한창 봄의 중간이네요. 무슨 소리야? 시험 기간이죠. 네, 그래서 여름입니다. 여름. 우리나라서 부산이니까. 부산 어디라고? 부산 여기에요. 서울 여기에요. 제주도 여기에요. 여기 서해예요. 혹은 황해예요. 여기 동해고요. 여기 남해예요. 진짜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또 안 할게. 미안해. 지루한 분들은 미안해. 지루한 분들 칭찬해 주시라고. 나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으로 오는데. 뭐야? 부산으로 뭐가 온대요? 이동해온 기단이 눈치 빠른 분들은 기단의 변질 체크해 주시죠. 왜냐면 6월이기 때문에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 발달한 기단은 여기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기단. 이 녀석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온난 기단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배웠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 결과물로는 결국에는 불안정했던 녀석이 고위도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아래가 차가워져가지고 밀도가 큰 애가 아래쪽에 깔리기 때문에 그 녀석은 안정해지죠. 재미없어. 그래서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안개가 층운이 깔리거나 층운마저도 안 되면 그냥 안개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딱 보시면 그 자료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그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안개가 변질해서 안개 발생이라는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림 보시면은 해수면에서 넘어온 지구가 안개로 깔리는 모습이 있죠. 기단 높이에 따른 온도. 자, 새로운 그래. X축, Y축 단위인데 높아지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열권.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여기서 대륙권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는 낮아지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 근데 이렇게 이 기단이 넘어오면서 온난 기단이 변질됨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대. 계속 말씀드리고 진짜 중요한 말인데 높이, 그리고 우리 해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양에서 아래로 가면 이번엔 뭐가 될까요? 수심, 지질에서도 했었잖아. 아래로 갈 때 깊이인데 어쨌든 간에 높이든 깊이든 이 y값이 0인 지점, 즉 요 축에서의 자료는 뭐라고요? 높이가 0이고 수심이 0이고 깊이가 0이야. 지표면에서의 자료라고. 지표면에서 측정한 이 친구의 정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에서의 사실 온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기억 또는 니은으로 갈 때 한마디로 지표에서의 온도가 높아진 케이스가 니은이고 또
뭐야? 어디 갔어? 지표에서의 온도가 높아진 케이스가 니은이고 지표에서의 온도가 오히려 낮아진 케이스가 기억이라는 거죠. 이 친구 오늘 왜 이러죠? 굉장히 오랜만에 하니까 낯을 가리는 거지. 계속 휙휙휙 돌아가네. 그래서 온난기단의 변질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뭐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여기다. 네. 온난기단의 변질이기 때문에 따라라라따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제가 어리버리한 느낌이에요. 저도 어리버리하고 얘도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온난기단의 변질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일단 혹시 모르니까 3번 온난기단의 변질이기 때문에 따뜻한 애가 넘어왔으니까 지표 온도는 올라가줘야죠. 아까 이게 낮아지는 지표가 여기 온도로 이렇게 낮아지거나 지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온난기단의 변질이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북다평양 기단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니 잠깐만. 잠깐만 3번이네. 오늘 진짜 어리버리 너무하네요. 미안합니다. 잠깐 아니 응? 하층부는 안정화 상태로 변했다. 맞죠? 높이에 따른 온도는 니은으로 변했다. 응? 기단의 높이에 따른 온도. 기단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측정한 게 아니라 기단의 높이에 따른 온도니까. 기단은 올라오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오늘 컨디션 별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기단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단의 입장에서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오는 거라서 기단의 온도는 아래가 낮아지죠. 네. 그래서 찬 육지 쪽으로 올라오니까 기단의 바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아래가 안정해져서 그치 아까 말로 다 해놓고서 왜 틀린 거야? 네. 북태평양 고기압에 온도가 온난한 해양이 있었는데 애가 점점 고위도에 찬 육지로 올라오니까 아래쪽이 오히려 차가워져서 그래서 밀도는 커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수문이나 안개로 소멸하게 된다. 안등계를 발생시킨 기단의 발원지는 더 저위도 지역이다. 그죠? 여기 아래죠? 그래서 이렇게 3번. 네. 제가 17번이랑 11번 풀 때 어리버리 했는데 오늘 요즘 같아서 더 풀고 싶지 않은 보시면 알겠지만 상태가 굉장히 별로라서 계속 실수를 하네요. 이럴 바에는 좀 더 컨디션이 좋을 때 3점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점 문제도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쨌든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하나를 찍으니까 좀 뿌듯하네요. 이렇게 또 시작.